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MBC 새 사장 최종 면접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됐는데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예. 후보인 최승호 뉴스타파 PD, 임응식 전 MBC 논설위원, 이후호 전 MBC 논설실장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금 이것을 정말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게 국민이 우리한테 준 마지막 기회다. 실패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공영방송 MBC가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닐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한번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내 조직원들의 인식, 그리고 또 시민들은 저건 우리 거다라고 하는 인식, 거기에 제도적인 보완. 제가 아는 한은 그 해고를 당한 후배라든가 출퇴근하는데 5시간씩 걸리는데 영업을 시켜서 보낸 그런 후배들, 또 무슨 스케이트장 관리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제가 단언컨대 34년을 제가 다녔는데요. 그들 중에 정말 인재들이 많습니다. 네, 이 세 분 가운데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내정됐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이 최종 면접 직후에 투표를 한 결과 제적이사 과반 지지로 최승호 PD를 신임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7시부터 열리고 있는 이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호 PD가 이제 신임 사장이 된다면 임기는 지난달 13일에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자녀 임기인 2020년 주주총회까지다. 이렇게 보도 나오고 있네요. 최승호 PD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몇 번 왔습니다만 어떤 사람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1986년도에 MBC PD 입사해서요. PD수첩, 경찰청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언론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MBC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2006년에 PD수첩을 통해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해서 이걸로 상을 받기도 했죠. 예. 그런데 2012년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가 됐는데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2심까지는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비영리 탐사 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뉴스타파에서 제작과 진행을 맡았었고요. 그러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을 추적한 공범자들 이런 다큐 영화를 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MBC에서 자신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자율성이 제대로 잘 보장됐기 때문이었는데 지난 9년간 이게 망가졌고 그래서 자기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장이 인사권을 휘둘러서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은밀한 의도를 관철시킨 것 등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노사공동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간의 이제 부패와 권한남용을 엄정히 조사를 하겠지만 정파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들으셨듯이 이게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고 가용한 모든 재원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살려내겠다 이러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잘 해주길 기대하고요. 다음 뉴스는? 국정원이 댓글을 통한 국내 정치 개입 사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내부자 모 씨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에도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이 담긴 일종의 투서를 민병과 검찰에 보냈다는 것인데요. 그래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당시에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작업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이름까지 나열할 만큼 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지난달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는 이 사건 조사해가지고 국정원의 조직적 차원의 증거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지난달 8일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당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인 유호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회유를 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가 됐다. 이런 정황들은 있지만 뭐 국정원 지휘부의 어떤 증거 조작 지시 묵인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예. 당시에 유호성 씨는 국정원 개혁위의 이러한 결론에 반발을 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인 자신은 조사를 받은 일도 없는데 이런 결론이 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런 발표가 나온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검찰이 좀 수사를 해봐야 전모가 밝혀질 것 같은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 개혁위 구조에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금 민간위원 8명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정원 내부 조직인 적폐청산 TF가 1차로 조사해온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다시 적폐청산 TF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즉 내부 조직인 적폐청산 TF가 조사 대상자인 국정원 내부자들의 비협조든 아니면 본인들의 자체 판단이든 소극적으로 이 수사에 대처하게 되면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외부에서 국정원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대 그런 권한을 주자니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민간인이 포함된 이런 위원회가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검토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서 또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실이 뭔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황찬현 전 원장이 지난 1일에 퇴임해서 공석이 된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오늘 지명을 했는데요. 최재형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이고 경기고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판사 생활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재형 후보자가 판사 임용 후에 30여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유신 정권 시절에 쿠데타 음모로 몰린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받았던 예비역 장성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을 인정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런 이력도 있어서 좀 이런 평가가 더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는 좀 이런 면을 볼 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도 감사원장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최재형 후보자에 대해서 뭐 미담 제조기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게 뭐예요? 사법연수원 시절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이걸로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미담도 미담인데 청와대가 지난번 공개한 이른바 이제 인사검증 7대 기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검증한 인사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하는데 뭐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들은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또 7대 기준,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5대 기준의 위반이 없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게 최근 예산안 처리 정국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이 뭐 속된 말로 독이 좀 올라있는 상태고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지금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너무 기울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쉽게 넘어가자는 분위기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뭐 걸릴 게 없는데 무난히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등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의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국회에서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당이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대표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엇박자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봉합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분위기여서 이 통합론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그쪽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의당 내에서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첫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뭐 나가라, 뭐 철수해라 이런 거센 야유가 쏟아져 나와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제 퇴장을 했었는데 예.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일종의 완충지역 개념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한 후에 자유한국당 세력과도 통합해서 제2의 YS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비판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좀 작심 발언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대목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번 주말부터 호남 민심 청취 및 설득을 위한 일정 이걸 소화한다는데 연말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내부는 바람잘 날이 없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